어, 과학은 조금 개념에서만 끝나면은 그 개념이 이제 확 와닿지 않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개념이 요런 문제에서 좀 들어가는구나 더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고정 바로 들어갈 거고 지금까지 것들 다시 한 번만 백업 한번 해볼게요. 보면 물질 대상보다 생명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물질 대사라고 했고,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되고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 이걸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뭐였다? 효소라 불렀죠. 맞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어갖고 꼭 개에 들어맞는 모양이나 쉽게 말하면 모양이나 개 짝꿍들이 꼭 있다는 거. 다른 짝꿍들한테는 전혀 효소 역할을 못하고 효소를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짝꿍들까지만 처리해주고, 동화작용, 이화작용 구분이 가장 메인 포인트인데 동화를 좀 크게 하는 거.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라고 하는 거, 이화는 잘게 부수는 거, 그래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라고 하는 거. 동화는 에너지 흡수가 좀 있어야지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고분자 물질에서 작은 저분자 물질 올 때는 에너지 반대로 방출이 있다는 거. 그래서 흡별 이발, 동흡 이발이라고 했죠.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이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동화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분염 물질로 합성이 되다 보니까 광합성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세포흡이라고 했죠. 광합성의 역과정과 그 다음에 소화 과정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 같고, 생명체 밖에서는요 효소 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생명체 내는 딱 체험 범위에서만 생명체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고,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 그게 이렇게 물질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도움 요소 효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웠죠. 뭐냐면 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시험에 엄청 나오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 필요한 에너지인데 그 높이차, 이거 전이차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높이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서 이 최소한의 반응지를 뭐라고 하는, 최소한의 반응 에너지를 뭐라고 하겠다?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높인다? 낮춘다. 잘 일어나기 위해서 낮추는 역할을 할 거고, 가장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단어가 뭐다? 반응열이라는 거. 반응열. 얘 처음에 반응물. 처음에 이제 반응물이고 생성된 걸 생성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반응물의 높이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의 그 차이를 뭐라고 하겠다? 반응열이라 부르겠다.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는요, 반응물부터 가장 최고점까지, 요 최고점까지 올라가지만 나 이제 물질대사가 시작할 거야 짜잔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물질대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각자가 가진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도 가끔 나오는데, 반응물의 에너지는 항상 바닥부터 높이까지 되는 게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는 생성물까지, 바닥부터 생성물까지. 그래서 어려운 말로 반응물의 에너지 차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의 차이를 반응열이라 하겠다. 그런 표현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효소는요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이런 그냥 객관식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고른 데만 조금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단백질이다. 이거 외우면은 그 다음에 기질 특이성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자기한테 맞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될 거면서, 효소는요 가장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다른 이게 반응과 섞여갖고 남은 애들은 재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남은 애들은 남은 만큼 계속 반응이 반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질 특이성이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빼갖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한 종류의 효소는요 오직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딱 걔만 작동을 시키고 다른 애들은 나 못하는데,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소화하고 있는 아밀레이스, 예전에는 아밀라자라고 그랬는데 아밀레이스, 얘가 논말이 엿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아밀레이스가 조금 작동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에는 절대로 소화 효소 작용을 못한다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완자로 가죠. 완자 페이지 200쪽이에요. 어느 정도 200쪽까지 후반까지 왔네요. 200쪽에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00쪽에 1번 문제, 2번 문제. 개념 몇 개 펴놓고 조금 아직 본인이 못 외우는 개념은 보고 해도 돼요. 쪽에 1번, 2번 옆에 펴놓으면 돼. 그냥 옆에 펴놓고 다 치우는 게 아니잖아. 첫 문제부터 정답이 나오게. 감정, 본인이 선택한 답이 맞는지 물질 대사의 일반적인 설명 중에서 맞는 거 기억부터 갈게요. 처음에 잘 나왔네. 물질 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의 합성. 물질의 합성은 뭐라 부르겠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중에서 뭐라 부르겠다? 동화작용. 그 다음에 분화방은 이화작용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모두 포함된다. 맞는 보기. 물질대사 이럴 때 반드시 에너지 흡수나 에너지 방출이 있다는 거. 에너지 방출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동화야, 이화야? 이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읊어야 돼. 얘도 맞는 보기. 지금 생명체는 물질 동해를 물질 대통에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그죠? 예를 가지고 소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서 물질 대사를 통해 갖고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거. 얘가 없으면은 유지가 불가하다는 거. 효소가 없어도 불가하다는 거. 그렇죠? 2번은 보니까 똑같은 포도당, 똑같은 반응물이 포도당이네. 반응물이 포도당이고 그에 따른 생성물이 CO2와 물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얘를 뭘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얘는 여러 단계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얘는 한 번에 벌어지는 거고 한 번에. 그러면 얘는 생명체 아니야 밖이야? 밖이라는 거를 눈치를 얘기고 얘는 물질 대사를 뜻하는 거죠. 생명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 기억. 효소는요 어디에서 물질 대사에서 관여하는 거야? 물질 대사 아닌 거에서 관여하는 거야? 물질 대사에서만 관여하는 게 효소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 되겠죠. 예, 물질 대사에서만 관여하는 거. 밖에서 소용없어. 다 금방 죽어. 단백질인데. 니은요. 가는 나보다 고온이 어디야? 여기가 고온이죠. 다 지식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고온은 나보다 고온어만. 얘도 맞는 거.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죠. 고분자 물질. 얘는 에너지가 낮다고 그랬죠. 저분자 물질. 그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갔으니까 얘는 뭐야? 이화작용인데 얘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얘 땅바닥에서 요만큼이야. 방출되는 에너지 똑같아. 방출되는 에너지는 똑같아. 다만 한 번에 빠르게 한 번에 일어나냐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냐 얘는 동일하다. 이 디귿 보기가 조금 눈에 좀 잘 들어오셔야죠. 이런 게 포인트 보기예요. 완전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나와서 얘를 틀리게 하는 보기가 포인트 보기. 왜 반응물이 똑같았고 생성물이 똑같았으니까 이건 뭐야? 경로 차이지 에너지 차이는 아니라고.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얘는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하다. 누가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는 거 3번 도전해보자. 3번. 뭔가 이렇게 구슬같이 쪼매난 게
가보죠. 3번이요. 얘는 아미노산에서 폴리펩티드가 뭐냐면 단백질. 얘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아미노산이 조그만 구슬 덩어리에 아주 작은 아미노산이 아주 연결되어 있는 큰 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작은 아미노산이 큰 물질로 얘는 뭐가 된 거야? 합성이 된 거죠. 합성, 얘는 동글동글 커졌네. 그래서 무슨 작용이야? 동화 작용이 되겠죠. 요 정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객관식 보기에서 골라가는 거야. 기억은요. 요 X는 동화 작용에 그쵸, 동화 작용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화 작용을 하려면 에너지 방출이 아니고 흡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약간 앞쪽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 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라이보솜이라서 얘들은 리보솜이라는데 이름이 바뀌어갖고 라이보솜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 기관이에요. 단백질 정말로 필수 암기까지는 아니고 정말로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요 정도 수까지는 외워줄 거야. 단백질 합성 기관이 뭐다? 라이보솜이라고 요건 단독으로 좀 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개념에선 이제 빠진 세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단백질 합성 기관이 단백질은 어디서 합성되는 거야? 라이보솜 계속 외워줘야 돼요. 이것도 외운 수준까지 딱 되는 거야. 요거 넘어가면 안 외워도 되는데 요 수준까지 딱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맞았네요. 5번이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도전해보죠. 4번 문제 도전해보죠. 요 그림이 아까 봤죠? 엄청 중요하죠? 소화냐 과합성이냐. 이제 2개 찾았어? 옳은 거? 걔 번호 더하면 얼마야? 6 나와야 돼. 옳은 거 찾으러 가죠. 옳은 거 찾으러 가죠. 일단 얘는 작은 거에서 동글동글 해갖고 큰 문자 났으니까 동화 작용이고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이화 작용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억은 효소가 되겠죠. 효소가. 그래서 이 정도 분석하고 이제 객관식 보기에서 자세히 분석 들어갈게. 옳은 거 찾는 거네. 가는 이화 작용이다. 아니었죠. 얘는 동화였고요. 기억해. 영양소의 소화는 잘게 부수는 거야, 막 크게 만드는 거야? 잘게 부수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화. 맞네. 이화에 들어가네.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구나. 소화는 이화라는 거. 동화에서는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 동화는 얘는 크게 만드는 거니까 얘가 반응물이 조금 작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음자에서 고음자가 해야죠. 그래서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다? 아니 작아야 되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야 되니까 얘는 작다 그러셔야죠. 그래서 틀린 거기. 기억은요. 화학 반응이 효소.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아니면 일어나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효소가 되겠죠. 물질대사는요 생명체 밖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정답은 2번, 4번 그렇게 나왔어야 돼. 5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5번 문제 또 중요한 거죠. 최종 암기는 우리 친구들의 몫이에요. 그 암기까지 나보고 해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리가 없어. 최종 암기는 니네가 해줘야 돼.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다. 거기까지가 선생님 역할이고 네가 몇 번 쓰면서 외우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몫이겠죠.
기현이 형 물어보죠. 5번이요. 기현이 5번 정답 몇 번이세요? 그 다음에 맞길 바래요. 할게요. 얘는 에너지가 큰 고분자 물질에서 에너지가 작은 놈으로 쪼개졌으니까 이화작용이 될 것 같네요. 얘는 이화작용에 해당된다. 맞는 표현이었고요. 얘는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니은도 맞는 보기 같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요.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었지만 반대로 세포호흡 쪽, 정확히 세포호흡이라고 나오죠.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역과정, 세포호흡은 이화과정에 해당되는데 세포호흡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죠. 이화작용이니까 정답은요. 5번이 답이었죠. 이런 식으로 6번 문제 한번 가보죠. 6번 문제. 이것도 아까 수식 조금 적어줬죠. 좀 외워달라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과정을 광합성 과정이라고 하고, 광합성하고 산소가 다시 쪼개져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를 세포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효한테 물어볼게. 6번의 정답 몇 번? 3번? 그래 맞았으면 좋겠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여기 반응이 일어나서 포도당이 나오는 거를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면 엽록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식물에 이번에 역반응이 포도당산소가 이산화탄소 관로 얘를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얘까지는 조금 외워보시죠. 세포호흡. 뭐라고? 기공? 얘들은 미토콘드리아인데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여기서 일어나요. 기공? 세포의 기공? 그 관여하는 이제 물질이 마이토콘드리아. 조금 요것까지는 조금 외웠어요. 크게 엽록체라고 해요. 큰 거고 엽록체라고 했고, 그 세포가 있고, 현준이한테 맞는 말이야. 근데 단어 자체는 엽록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구사가 돼요. 큰 거로. 됐죠? 그다음에 세포군요. 저기까지 조금 외워놔봐. 마이토콘드리아. 가자. 기억이요. 가와 나. 그러면 광합성은요. 동화야, 이화야, 광합성은? 얘는 광합성. 동화. 포도당합성 동화. 세포분 반대로 이화라고 하겠죠. 둘 다 효소가 무지도에서 관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일어날 때는 동화작용은요. 에너지가 흡수가 되었지만 얘는 고분이 에너지로 될 거고요. 이것이요. 엽록체는 가에서, 광합성은 가에서 일어날 거고, 이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요건 조금 그런데 요 선까지는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세포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었다는 거. 됐죠? 7번. 네, 7번 보자 들어갈게요. 7번. 나오네.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아까 조금 단편적으로 좀 외워놓으라 했죠? 이번에도 맞을까?
기울인 사람 나왔어? 손가락.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한 번만 더. 효소는 구조에 맞는 반응 문화만 결합해갖고 화학 반응을 촉진, 빠르게 해주는 거죠. 효소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3번에 담겨 있었던 거고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상주의 손가락으로 정답. 좋아하는데 5번 보기는 솔직히 쉬운 보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다음 백질 이거 외워줘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백질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높인다라고 장난칠 때가 많아. 낮춰주어서 그래서 이제 물질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3번이요.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구조에 맞는 반응물 그러니까 그 효소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거. 아무한테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다. 전부 다 얘는 기질 특이성에 대한 설명이야. 그리고 효소의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조금 증가는 해요. 근데 얘가 1000년이 지나도 증가를 계속할까? 계속 증가한다 그러잖아. 너무 단편적인 조금 강압적인 요소죠. 증가를 하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효소가 없어지면은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농도가 이게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계속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이 엄청 중요한 거죠. 8번이 엄청 중요한 거죠. 8번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효소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좀 효소라는 것만 어느 정도만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추기 힘들 텐데 설마 이걸 맞춘다고? 3주의 손가락 오다 역시 이건 어려운 되게 헷갈리는 거기. 약간 나름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정답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함정 분류에 있어서 기운이 손가락으로 오다. 편지 도전 손가락으로 약간 고민 중. 나온 사람 없나? 혜원이 나왔어요? 민우 나왔어? 뭐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민우가 제일 어려워하는 목이 무슨 목이야? 아, 그게 걔 효수야. 걔 효수야 그냥. 그 모델도 돼. 그냥 효수야. 효수야. 효수. 그냥 뭐 레이스, 라제, 뭐 그렇게 생긴 놈들은 다 효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걔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아까도 한두 개는 좀 나왔지만. 그거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떻게 다 외우고. 그치? 손가락. 아, 그거 아닌데. 저 때문에 그러구나. 간다요. 간다요. 제일 중요한 거. 이 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뭐? 활성화 에너지랑 그 다음에 반응열. 내가 볼 때 반응열이 의외로 더 중요해. 그치? 근데 얘를 두 가지잖아. 뭐야? 효소가 있을 때랑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그러면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게 니은이 효소가 있는 거고 기억이 효소가 없는 거죠. 문제에서 그랬잖아.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고르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와. 표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반응열이 어디야? 요만큼이 반응열. 요만큼이 반응열. 됐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이 반응물부터 시작하는 거지. 반응물부터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 효소가 없을 때도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운 좋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 요만큼 그리고 요거 나오면 애들이 맨날 뒤지는데 그거 얘는 반응물이 과산화수소였고 생성물이 뭐였어? 물산소였잖아. 그러면 반응물이 과산화수소의 에너지는 요 0점부터 x축 요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바로 과산화수소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아까 은근히 강조했다고 생성분의 에너지는 에게 요만큼밖에 안 되네. 생성분의 에너지는 에게 요만큼밖에 안 되네. 됐지? 이렇게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기억은 모르더라고. 기억은 냅둘게. 니은 가볼게. 니은부터 A가 있을 때 A가 뭐야? 효소가 되겠죠. A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건데 B인데? 이게 뭐야? 기억이 효소가 있는 거고 기억이 효소가 있는가? 왜? 각각 문제는 기억과 니은 기억 그래프와 니은 그래프는 각각 효소 A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에 하나이다. 뒤에 끝말을 잘 봐야지. 물론 이게 각각을 해갖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데 저것도 이제 중요 개념이기 때문에 저걸 순순히 알려주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이다. 말 맞지? 요 각각에만 너무 이렇게 넣는데 중에 하나라니까 네 보고 골라라 이거였지. 네가 실력 방에서 골라라 이거였지. 됐지? 근데 이거는 좀 배신이야. 높이가 낮은 게 효소가 있는 거지. 그 제일 강조했잖아. 높이가 낮은 게 효소가 있는 거고 무조건 높이가 높은 게 효소가 없는 거지. 현재가 됐어? 그걸 판단해야지. 민호야 맞지? 어쨌든 답을 잘 판단해 주겠죠. 그리고 얘는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니까 골라봐라 이제 그런 표현이었는데 각각이 너무 심취했던 것 같아. 각각 기억은 이렇게 그렇죠. 일단 니은부터 가보자. 니은 A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 굳이 수식으로 하면은 A에서 뭐 B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B에 B 뭐 어떻게 수식이 뭐 나타나는데 그냥 B냐 B 되는데 A에서 B 빼면 이거잖아 이거. 그걸 안 물어봐요. 이름도 없어요. 이건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잖아 요거니까 B라고 그래야지. 이거는 A 빼기는 이상하죠. 그래서 틀린 거. 니은은 틀린. 그럼 니은은 되게 중요했으니까 니은 들어간 거 옳은 거니까 틀린. 너 틀린. 아까 3번 그랬어요. 틀린. 뭐야? 틀린. 정답 해놓은 끝. 이렇게 풀었어야지. 맞죠? 과학 이렇게 풀어야지. 제대로 아닌 게 한두 개만 있어도 풀릴 때가 많아. 그러면 디귿 세울 땐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과산화수소의 에너지의 크기는 C이다. 아니 C가 뭐라고? 제일 중요한 반응연이라고. 그래서 C 탈락. 그렇지? 니은 디귿 탈락됐으니까 답은 조금 기억밖에 없는 거지. 이걸 몰라도 카탈레이스는 이게 못 외우고 있어. 이거 못 외워. 카탈레이스는 효소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효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붙은 왠지 이름이 저런 이름들은 다 효소야 그냥. 됐지? 근데 아까 니은이 정말로 중요목이었어. 니은으로 다 잡았던 문제잖아. 니은 생은 강조를 되게 많이 했다고. 민우 솔직히 나 니은 활성화 에너지 따지는 거 강조했어 안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좀 더 하자 뭐 하면서 더 하자. 됐죠? 할게요. 요번에 9번이요. 9번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저렇게 아기가 탁 맞아야지 효소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것도 까다로워요. 여기가. 약간 잇몸, 이빨 같죠? 여기 이제. 그래서 혹시 이빨 맞춰본 사람 있을까? 이빨이 너무 썩어서 너 떼워야 돼. 뭐 금이나 세라믹이나 뭘로 떼워야 되는데 그 이빨 본을 뜨잖아요. 본을 떠서 딱 맞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게 바로 효소라는 거. 구분 진짜 어려운데. 눈치싸움 한번 해보자. 9번 답이요. 나 답이 1번 같다 손 번쩍. 나 답이 2번 같다 손 번쩍. 2번 정답이었어요. 이거 어려웠는데. 보자. 요 그림을 너무 대놓고 무시하면 안 돼. 그냥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 먼저 이 뭐 이렇게 이빨 황금 뭐 이렇게 황금색 요 A 같은 게 여기 보면 C 뒤로 쪼개졌다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큰 놈이 고분자 물질이 큰 놈이 어쨌든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얘는 저분자 물질 작은 걸로 바뀐 과정이라고. 그럼 얘는 동화야 이화야? 얘는 이화 작용이야.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 얘가 반응물이 될 거고 이런 과정은 기질 특이성을 거쳐서 얘가 생성물이 되겠죠. 얘가 생성물이 당연히 될 거고 반응물이 시작해서 이제 결과가 생성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것 좀 하나 좀 단어 혹시 모르니까 외워주세요. 뭐냐면 딱 이렇게 자기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이렇게 B가 뭐야? 효소잖아요. 얘가 효소하고 딱 결합된 거 반응물하고 요게 반응물. 여기 반응물이 이렇게 쪼개진 거니까 효소가 쪼개지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효소 나 이런 모양이야. 너 나 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요 낀 거를 요 좀 적어놓으세요. 얘를 효소 약어가 아니고 정수죠. 효소 기질 복합체라네요. 기절 보드 글씨가 여러 편의성이 있어 보드를 쓰는데 보드 글씨가 나랑 안 맞아갖고 너무 힘들어. 효소 기질 복합체. 이쪽 요거까지는 좀 외워놔봐. 이렇게 딱 이렇게 아기가 맞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효소는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노리는 거 뭐냐면 지금 얘가 효소인데 지금 반응이 끝나고도 이렇게 효소가 된 거죠. 그럼 크기가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효소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그게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고 단순한 요거 재사용도 가능한 입장에서 단순한 고무 하나 꼈다고 효소가 막 일방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부터 보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A와 B의 양은 감소하고 지금 A는요 생성물인데 저기 쪼개졌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B의 양은 효소는 감소하지 않았어요. 얘는 감소 안 한. 그래서 선생님 효소가 큰 틀로 나왔을 때 감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때 조금 우리 내신에서 나오는 영역 그림들을 살펴보면 거의 효소는 좀 똑같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장시간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반응을 막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효소의 양은 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 돼. 근데 얘 그림은 막 현격하게 막 이만큼으로 훅 줄어났어. 그때는 변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 애들 헷갈리니까. 그래서 효소는 조금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갖고 있으시면 돼. 아니면 헷갈리면 약간 홀딩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망이지. 얘를 조그맣게 해놓으면 너 효소라며. 효소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효소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로 기질특성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효소는 감소한 게 아니고 얘는 일정했고 지금 감소하진 않았고 C와 D는 얘가 이제 생성물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없던 게 늘어났으니까 얘는 증가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 보기가 진짜 어려웠어. 그러니까 효소는 이 그림에서는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던 보기가 디귿이야.
그걸 뚫고 2번을 맞췄다는 친구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B는 발음물이다. 아니죠. 얘는 뺏겼다는 거 생성물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먼저 없었어야죠. 그럼 답은 니은이냐 니드냐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제 니은으로 판단해보면 되지. 가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진다. 얘는 니은은 맞는 거지. 그러면 둘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이었어요. 이것이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11번, 10번이네. 요 10번, 11번도 다 중요해요. 한번 10번 한번 도전해보세요. 10번. 다 중요한 문제고, 선생님들 웬만하면 과산수소는 시험에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효소가 작용이 됐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외우겠어요. 요거는 고등대에서만 보고 분석 들어갈게. 시험지에서 엄청 약하게 나왔지만 과산화수소를 반응물로 해서 생성물은요. 이거 생성물을 좀 외워놓고 계시면 돼요. 생성물. 이거 조금 외워두죠. 얘는 뭐가 나오냐면 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물과 산소가 나온다는 거. 포인트는 산소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얻어보면 산소가 나오는 거. 그래서 기포 발생. 이게 바로 산소를 뜻하는 거죠. 산소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볼게. 그러니까 효소. 그러니까 두 가지 실험이니까 시험관 A하고 시험관 B니까 한쪽에는 효소를 넣고 한쪽에는 효소를 안 넣고 그렇게 넣겠죠. 실험을 할 때 둘 다 효소를 넣으면은 뭐 좀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A, B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과산화수소를 5ml 집어넣대. 근데 A에는 요상한 걸 집어넣네. 그게 바로 효소 역할을 하는 거죠. A에는 감자즙을 넣고 B에는 증류수를 그냥 물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을 넣었다는 얘기야. 물은 효소가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얘는 감자는 거고 A는 감자는 거고 얘는 물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기포가 발생 안 함, 기포가 발생 안 함. 그러니까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 그렇죠? 이유는 효소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감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기포가 발생을 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나는요. 반응이 끝난 다음에 또 과산수소를 조금 더 집어넣었대. 그리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관찰했대. 이건 뭐야? 뭘 보려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기포가 발생했다. 여기도 발생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재사용 그림이죠.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딸 수도 있고. 답은 효소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목적이.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일단 감자즙에는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촉진하는 물질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그게 없었으니까 발생을 안 한 거고 상대적으로 얘는 똑같은 물질인데 발생을 했으니까 걔가 효소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외우고 있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과산수소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산소 발생을 외워놓고 계셔야 돼. 그래서 기억도 기포가 발생한다. 정답은요. 그래서 요 라인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요 라인은 그 다음에 11번 똑같은 형태로 있는데 이번에 이제 풍선을 끼우고 풍선이 부푸냐 안 부푸냐 이제 그 차이 같아요. 이것도 도전. 요거 힘 떨어졌으니까 요거 조금 쉴 거예요. 푸시업 가보시긴 한데 체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게 많이 오죠. 앞에 수학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최대한 안배해줄 수 있는 만큼 안배를 해주려고 해요.
가보자. 고생했어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반응문이 됐는데, 대부분 양을 틀리게 하지 않고 대부분 같게 하는 게 시험들의 대부분 목표거든. 그래서 똑같은 과산화수소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면 조금 결론이 다른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얘는 풍선이 얘는 이제 이 풍선이 좀 부풀겠죠. 왜 부풀어? 뭐 때문에? 아까 배웠잖아요. 그거 외우고 있었잖아. 무슨 기체가 나와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해주잖아. 무슨 기체가 나온다 했죠? 산소 기체가 나온다고 했죠. 그 산소 기체 때문에 얘가 부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요 간이 요번에 아까는 감자즙을 넣었지만 지금 뭐 간을 넣네. 그럼 저 간이 무슨 역할을 해줄 거야? 또 요번에 얘가 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치? 그 분위기가 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안 넣네. 아니 뭐야 이게 빵게 뭐야? 안 넣네. 그러니까 안 일어나겠지. 그러면 얘는 뭐 부풀지도 않을 거고 얘는 좀 넣네. 그러니까 얘는 A보다 B에서, 그렇지? A는 아예 없지. 뭐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넣어? 근데 B는 얘는 조금 넣었으니까 효소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산소가 나오니까 다소 부풀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발생한 기체의 총량은 B보다 C가 많을 것이다. 아니죠? 보면 얘가 조금 효소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러면 속도가 조금 빠를 뿐이지 얘 양은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어디에 들어온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온 거지. 여기 안에서 분해돼서 나온 거니까 얘도 100만큼의 산소가 있는 거고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얘도 100만큼의 똑같은 산소가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빨리 반응하는 역할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반응물이 완성이 되겠지. 그렇다고 산소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발생할 기체 총량은요 같다 그러시죠. 같다. 요 니은이 조금 함정복이었어. 아무래도 좀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문제의 풀어본 자, 안 풀어본 자가 거기서 가리는 거고, 삶은 간. 삶은 간은 뭐 하는 얘기야? 단백질 줄이려고 한 거죠. 그쵸? 얘는 생체 효소라고 그러잖아. 단백질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생간이 아니고 삶은 간이니까 삶은 간은 뭐예요? 순대한테 주잖아. 그렇죠? 걔는 효소가 아니죠.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B의 결과가 같을 것이다. 아니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와. 그래서 얘도 탈락. 그래서 정답은요 1번에 있는 1번이 답일 거예요. 최대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좀만 끌었다 하자. 마지막 후반부 조금만 씩 바람 쓸 거야. 우리 주연이가 잘 읽은 거, 본인 의견을 잘 얘기해 줄까? 과학생은 이거 분명히 했다며 여기. 네. 어떻게 하셨어? 수영은 차이점이 뭐야?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하시나? 실험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라 하고 넘어가죠. 분석을 안 해주고 그냥 읽어봐라 그 정도. 그리고 생명 쪽 갔던 쌤은 그래도 좀 깊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서 1시간을 찔끔찔끔씩 나가는 걸로. 여기 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 영상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있겠냐? 안 나와? 그 영상에는? 그 영상이 영어 영상이어서. 그냥 참고 자료로 뭐 가르친 게 없는데 지금? 한번 봐라. 그러니까 여기만 비교하려고. 딴 거까지 비교하면서 감을 못 잡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 들으면은 조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받아들인 게 저거에 관련된 영상을 봤다. 그러면 저 내용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만큼 이해는 없는 것 같고 또 영어로 나한테는 영어긴 한데 소리는 안 듣지 마라 그림으로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실험이 되게 중요한데 큰 설명 없이 좀 참고 좀 해보렴 그랬고 그리고 설명 어떻게 하셨어? 그치? 개념보다는 문제 풀 때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문제 위주에서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할 거니까 문제 많이 봐라 정도만 설명하셨어요. 개념
빨리빨리 어떻게 그냥 아까 동화 적용, 이하 적용 있어 한번 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왜 안 할 거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좀 빠른 템포로 네. 템포로. 아이고.